스타듀밸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게임입니다.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이상한 짓을 해도 돌아오는 페널티는 거의 없죠. 하지만 그에 비해 튜토리얼은 거의 없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기에 처음에 헤매이다 제 시간 안에 일을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 없는 가이드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스타듀밸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봤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오프닝 메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농장을 시작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농장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각 농장에는 고유한 특징과 매력이 있으며 상급자를 위해 준비된 농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을 위해 추천할 농장은 표준 농장이나 숲 농장을 추천합니다. 표준 농장은 스타듀밸리가 추천하는 기본 옵션이고 농장에 장애물도 없이 탁 트여 있어 농사, 목축, 기타 작물을 하기에도 알맞기에 입맛에 맞는 농장을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숲 농장은 장애물도 있고 주변 곳곳에 물가가 있어 원하는 농장으로 꾸미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표준 농장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템이 농장 곳곳에 스폰되고 초중반에 얻기 번거로운 단단한 나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할 때 절대 추천하지 않는 농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변 농장. 처음 30일 정도는 일반 농장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여름이 되어 이제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농장의 이면을 알게 됩니다. 스프링쿨러를 설치 못해요.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해변에 보급품 상자가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뭐라 말하기가 어렵군요.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꾸밈 아이템도 있지만 굳이 메리트가 없어. 다른 옵션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 위치한 보급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혀있는 대로 입맛대로 바꾸면 되지만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걸 추천해요. 멀티를 하더라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자, 이게 클릭이야. 움직이는 건 넘어가고요. 선택과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우스 우클릭은 물건과 상호작용을 하고 마우스 좌클릭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큰일이 없기에 조작법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시작할 때 파스잎 몇 개를 받았죠? 이거를 한번 심어봅시다. 집 밖으로 나오면 돌과 나무, 잡초들이 무성할 겁니다. 곡괭이로는 돌을 캘 수 있고 도끼로는 나무를, 낫으로는 잡초를 없앨 수 있어요. 커다란 나무도 있는데 몇 번 치다 보면 넘어갈 거예요. 때로는 아직 부술 수 없는 나무들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도구를 업그레이드한 뒤에 도전하면 됩니다. 주변을 정리했다면 괭이를 사용해 땅을 갈고 씨앗을 선택해 우클릭이나 좌클릭으로 심으면 됩니다. 둘 다 누르면 좀 더 빠르게 심어요. 그 다음 물 뿌리기를 사용하여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물 뿌리기는 한 번에 줄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전부 다 썼으면 주변에 있는 강에서 우클릭하면 다시 채워집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오른쪽 아래 바를 한번 보면 많이 달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기력입니다. 스타듀밸리에서 여러 행동을 하게 되면 기력이 다는데 대표적으로 곡괭이, 도끼, 괭이, 물뿌리개를 사용할 때 일정량 감소합니다. 이 바가 0에 닿게 되면 탈진할 것 같습니다 하며 경고하고 0이 되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죠. 이 기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기력을 회복하는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 다음날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력이 0이 된 상태에서 계속 도구를 휘두른다면 기절하고 강제로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기력이 전부 달았다고 해도 굳이 잠자리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력이 달지 않는 다른 일을 하면 되죠. 낫은 기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농장 정리를 해도 되고 맵을 돌아다니면서 채집물을 수확해도 되죠. 아니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인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낚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낚시도 일정량 기력을 소모하지만 낚은 물고기를 바로 먹어 기력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모하는 것보다 회복하는 기력이 더 많고 낚시 경험치도 얻을 수 있죠. 이제 잠자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당신은 6시에 일어나서 2시에 잠이 들 겁니다. 당신이 움직인다면 시간 또한 계속 움직이고 이 게임에서 1시간은 43초, 하루는 13분이에요. 12시가 된다면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알람과 함께 10분 지날 때마다 다음날 회복하는 스태미나가 조금씩 페널티를 받습니다. 만약에 기절하게 되면 다음날은 절반의 스태미나를 갖고 시작해요. 스타듀밸리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고 모두 28일입니다. 플레이어 오른쪽 위 아이콘에서 계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여기가 바뀌고 날씨에 따라도 여기가 바뀝니다. 날씨는 게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가장 큰 영향은 비가 오면 모든 작물에 물을 주는 겁니다. 뭐 제일 좋은 거죠. 어쨌든 다시 계절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우스에 씨앗을 올려보면 이 씨앗은 어느 계절에만 자라는지 써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심은 작물인데 다 자라지 못하고 여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모든 작물이 죽어버려요. 이걸 모르면 값진 교훈 하나 얻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게 될 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토리를 넘겨버린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거 보관상자 아닙니다. 초보자들이 오 나무 상자 이꼬르 보관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아이템 싹 다 쑤셔 넣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벤토리 제작 여기 저장하는 상자가 있으니 요거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팔 아이템을 넣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정산돼서 지갑으로 들어오죠. 하지만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해당 아이템을 매매하는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작물은 피에르, 물고기는 원리 이렇게요. 동쪽 길로 나가게 된다면 버스랑 마인카트가 있습니다. 아직 잠겨있고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집에서 왼쪽으로 가면 동굴과 무너져 있는 집이 있는데 뭐시여? 뭐 왜 막혀있어? 비켜. 이거 또 뭐야? 잠겨있고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동물을 살 수가 있는데 잠겨있고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하수구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스타듀밸리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금해야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펠리컨 마을입니다. 가장 먼저 피에르 가게부터 볼까요? 피에르 가게에서는 여러가지 작물 씨앗부터 과일나무의 묘목,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와 작물 비료까지 다양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게 앞에는 달력과 퀘스트가 붙어 있는데 달력에서는 주민들의 생일, 축제 등을 볼 수가 있고 그 옆에는 주민들이 내거는 퀘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클리어하면 이 보상 말고도 주민들의 호감도가 조금 오르니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퀘스트를 내걸었다 바로 채가서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잠깐, 머리가 아파서 금주개를 머리에 문지른다고? 이 새끼 금수저인가? 그 다음은 조자마트입니다. 조자마트는 피에르네 가게와 똑같은 물품을 팔지만 가격이 살짝 비쌉니다. 네, 안 가면 돼요. 스타드롭 주점, 여기서 기력을 많이 채워주는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있는 편이며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자본력이 갖춰졌을 때는 이미 농장 자동화 돌리고 음식은 창고에 썩어 넘쳐나고 있을 상황이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금요일마다 많은 주민이 스타드롭에 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감도를 올리고 싶다면 금요일에 방문해보세요. 박물관, 나중에 설명할 광산에서 유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유물 아이템을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죠. 많이 기증하게 되면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특이한 아이템을 줍니다. 대장간, 이곳에선 광물을 팝니다.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급하면 사볼 만한 가격이고 이곳에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도끼, 물뿌리개, 곡괭이 등등 이곳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광산에서 얻는 정동석을 여기서 깰 수 있습니다. 정동석 아래서는 석탄, 유물, 잡동사니, 기타 등등 아무거나 다 나와요. 이제 한번 바다로 가볼까요? 마을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스폰되는 아이템들은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요.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윌리가 운영하는 낚시 가게가 있어요. 낚시에 관련된 여러 아이템들을 파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게임하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계에서 낚시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귀엽죠? 마을에서 북쪽으로 간다면 집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풍차나 닭장 같은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아까 닭 못 샀었죠? 여기서 닭장을 지어야 닭을 살 수 있어요. 소도 목장을 지어야 살 수 있죠. 또 여기서 집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꽤 많은 돈과 나무가 들지만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 부엌이 생겨 요리를 할 수 있고 2단계, 3단계마다 특정한 공간이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나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아까 언급한 광산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막혀 있을 거예요. 5일차부터 자동으로 열립니다. 광산은 구리, 철, 금과 같은 광석을 수집하는 곳이고 이것을 주개로 만들어 도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스프링클러를 만드는 등 여러 아이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석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을 회관을 알아봅시다. 봄 8일차 오전 8시 펠리컨 마을로 들어가면 루이스와 마을 회관을 들어가는 컷신이 뜹니다. 뭐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기고 컷신을 다 보고 마을 회관에 있는 황금 석판을 한번 클릭해주면 다음날 마법사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기억하세요. 꼭 한번 클릭해서 요 이상한 화면을 봐야 됩니다. 이제 마법사에게 가서 또 이상한 컷신을 봐주면 이제부터 마을 회관 번들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꽤 어려운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 아이템을 기부하면 새로운 번들이 열리고 보상을 줍니다.
계속 반복해서 3번들 열고 다시 채워주고 3번들 열고 다시 채워주고 이걸 반복하는 게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예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 아마 번들을 전부 채우게 된다면 버스가 다시 작동하거나 무너졌던 건물이 다시 세워지거나 마인카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즐기세요. 이제 주민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게임의 주민은 각자의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산책을 하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집에 있는 등 꽤 있어 보이는 움직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호감도가 오르면 이벤트 컷신을 볼 수 있고 하트 8이면 연애, 하트 10이면 비 오는 날 여기서 어떤 걸 사서 결혼을 할 수도 있죠. 마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스타듀밸리 팁과 더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TV는 꼭 보십시오. 운세, 날씨 이런 것보다 TV에 막기롤 제작법이 나오는데 마을회관 번들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각 물마다 낚이는 물고기가 달라요. 대표적으로는 바다, 강, 호수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 있고 번외로 비밀의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마을회관 번들을 채우세요. 이 게임의 스토리라인은 마을회관으로 시작해서 마을회관으로 끝나니 게임이 제시해주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잔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봤다면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여기까지 본 거잖아. 어허이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아래 그 빨간 버튼이 아니구나. 검은 버튼 누르고 가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